안녕하세요. 김상윤입니다. 음, 자, 저번 강좌에 그 가구 서랍 만들기 그 첫 번째 모델링을 한번 해봤는데요. 자, 이번에는 또 이어서 다른 스타일의 그 가구 서랍 만들기를 또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그 사진을 한번 미리 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요런 형태인데 뭐 첫 번째 만든 거랑 뭐 크게 다를 바는 없지만 여기에 이제 구멍이 여기 원래는 이제 가운데에 이제 뚫렸었는데 지금 하고자 하는 모델링은 위쪽에 이제 구멍이 뚫리고 요게 이제 3단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다시 한번 우리 그 서랍 만드는 방법은 이미 이제 첫 번째 강좌에서 이제 배워봤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이런 거는 아마 쉽게 만들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러면 가구 만들기 두 번째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스냅을 켜야 되겠죠. 자,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그리드 포인트만 켜놓고 작업을 할게요. 자, 일단은 여기 그리드에 보시면은 약간 줌아웃을 하면요, 이렇게 약간 진한 선이 보이잖아요. 그 진한 선에 맞춰서 이렇게 정사각형을 이제 200, 200이 되겠네요. 그쵸? 예, 사이즈가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시고, 먼저 그 작업 순서는 먼저 요 가운데에 있는 이 서랍을 먼저 모델링을 한 다음에 이거를 카피를 해요. 예, 카피를 하고 바깥쪽에 이 테두리를 만들면은 될 것 같아요. 순서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서클을 여기다가 이제 하나 적당한 크기로 이제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얘를 이제 차지팝으로 빼야 되겠죠. 그래서 컨버트를 해줍니다. 에디터블 스플라인. 그 다음에 어태치를 항상 먼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태치 버튼 눌러주고, 자, 서클을 선택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차지팝으로 빼면 되는데 그 부올린 사용법 중에 여기 보시면은 유니온이 있고요, 서브트랙션이 있고, 그 다음에 인터섹션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차지팝으로 뺄 거기 때문에 서브트랙션을 먼저 이렇게 선택을 해 놓으세요. 그리고 먼저 A라는 물체를 먼저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A라는 물체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부올린 버튼 눌러주고, 그 다음에 이 서클을 선택을 하시면은 이렇게 차지팝이 됩니다. 합지팝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그 유니온을 먼저 눌러놓고 그 다음에 부올린 버튼 눌러서 자, 이 서클 선택하면은 합지팝이 됩니다. 그쵸? 네, 당연히 교집합도 같은 방법이죠. 인터섹션 체크하신 다음에 부올린 다시 서클 선택. 예, 그럼 이제 교차되는 부분만 이렇게 남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요. 저는 부올린을 잘 쓰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는 간단한 예제라 그렇지만 이제 복잡한 커브를 가지고 부올린을 사용하게 되면은 잘 안 돼요. 이거는 옛날부터 맥스가 처음 나올 때부터 지금까지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좀 신뢰를 하지 않아서 거의 대부분 다 트림으로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트림을 사용하면은 부올린이 하고 있는 이 내용들을 알아서 다 처리를 해줘요. 그래서 트림을 눌러주고요. 트림을 할 때는 먼저 A라든지 B라든지 그런 걸 선택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순서 없이 그냥 트림을 눌러주고 그냥 잘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예, 아주 간단하죠? 자, 근데 이제 트림을 하게 되면은 꼭 조건이 하나 이제 따라주게 되는데, 이 버텍스를 이렇게 떼어보면요,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그쵸? 예. 그럼 나중에 두께를 주게 되면은 두께가 생성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트림을 적용을 하고 나서는 웰드를 반드시 적용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버텍스가 4개죠. 어떻게 보면 우리 눈에는 이제 2개로 보이지만, 그래서 이 버텍스들을 한 번에 다 잡고 이 웰드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는데 0.1이어도 사실은 웰드가 돼요. 근데 이거보다는 좀 넉넉하게 한 3 정도 주고 이렇게 웰드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은
붙어 있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쵸? 네, 그리고 나서 익스트루드를 적용을 해주면 됩니다. 자, 이 익스트루드는 제가 앞에 그 첫 번째 서랍에서 설명을 해드렸죠? 여기 쇼 버튼. 그쵸? 네, 그리고 세팅하는 방법도 알려드렸으니까 혹시 못 보신 분들은 그 첫 번째 그 서랍 만들기에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익스트루드를 눌러주고요. 이제 두께는 그냥 10 정도로만 다 처리를 하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다음과 같이 이런 형태가 되겠죠. 자, 여기 퍼스펙티브는요, 그 키보드의 G키를 눌러서 없애주고요. 단축키는 G에 G. 네. 그리고 J키를 눌러서 여기 브라켓을 표시를 없애주십시오. J키. 그럼 브래켓이 사라지면은 이게 물체가 선택되는지 확인은 잘 안돼요. 그래서 키보드에 F4 그래서 F4까지 같이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측면으로 와서 이제 요 그리드에 맞춰서 또 작업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옆에부터 한번 해볼까요? 자, 뭐 순서는 크게 상관이 없는데요. 자, 작업을 하고 마찬가지 또 익스트루드 줍니다. 10 그쵸? 네, 그 다음에 위치를 잡아야 되겠죠? 자, 요 끝에를 잡으셔야 돼요. 이렇게 끝에를 잡아서 이렇게 그리드에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복사하고 Shift 키 눌러서 이쪽으로 복사. 카피로 그냥 해주세요. 인스턴스로 아직은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일단 카피로 하십시오. 자, 그럼 이것도 이제 완성이 됐고, 이제 뒤쪽 부분만 막아주면 되겠죠. 자, 뒤쪽 부분은 정면에서 레탱글을 이용해서 그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안쪽으로, 그쵸? 네, 그리고 다시 또 익스트루드를 줍니다. 자, 요거 이동해야 되겠죠? 뒤쪽으로. 네, 그 뒤쪽으로 여기 끝에를 잡아서 이렇게 그리드에 맞춰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자, 아래쪽 바닥을 이제 그려야 되는데, 바닥은 탑에서 그리시면 돼요. 여러분들 이렇게 제가 이렇게 화면을 확대하잖아요. 이거는 Alt W예요. 그래서 기초 제가 첫 번째 1주차 그 강좌에서 올려놨던 거를 숙지를 하셔야 돼요. 확실히. 그래야지 제가 이렇게 이제 능숙하게 그 단축키를 사용하는 것은 여러분들도 같이 잘 이렇게 이해를 하고 따라 해주셔야 돼요. 아무튼 Alt W를 누르면은 이렇게 화면을 크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탑뷰로 와가지고요. 자, 여기에다가 또 레탱글을 이렇게, 그쵸? 안쪽에다 그려주면 되겠죠? 또 다시 두께를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아래쪽으로 이동을 해주면 다음과 같은 상자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쵸? 네. 그럼 요거는 다 된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그룹으로 처리를 할 거예요. 나중에 이제 에디터블 폴리를 배우면요, 이걸 그룹으로 하지 않고 어태치로 다 하나의 물체로 만들어 버리거든요. 근데 지금 아직은 그 에디터블 폴리를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룹으로 처리를 해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상자라고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거를요, 이제 세 개를 이제 만들어야 되겠죠. 자, 그쵸? 요 지금 이제 하나는 이제 완성이 됐는데, 네, 그래서 요거를 대각선 방향으로 이제 배치를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그럼 얘를 여기다 놓을게. 딱 보기 좋게. 그 다음에 Shift 키. 자, 이렇게 카피를 할게요. 또 Shift 키 누르고 또 한 칸 이렇게 작업을 해줍니다. 예, 밖에서 개가 막 짖는 소리가 들리는데 여러분들한테 들리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더워서 문을 열어놨는데, 자, 이제 라인을 이용해서 테두리를 완성을 시켜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주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그쵸? 네, 그 다음에 또 이동을 하고요. 자, 요 길이는 이제 적절하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드 한 칸씩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죠. 여기까지 올라가면 되겠죠. 자, 그럼 끝에 다가오면요, 클로즈 스플라인 하겠냐고 물어봐요. yes를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네, 그럼 다 됐죠. 자,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가운데에도 구멍이 이제 뚫려야 되기 때문에 또 다시 레탱글을 이용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사각형을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좀 헷갈리시죠? 아이고, 네. 이럴 때는 리두를 하시면 돼요. 요 상자를 좀 하이드를 시키고 작업을 할게요. 예,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예, 잠시 하이드를 시키고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레탱글을 또 이용해서요, 요 안쪽에다가 그 상자가 들어갈 만한 크기로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도 그려야 되겠죠? 네, 여기도 그려주시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합니까? 어태치를 해야지 무조건 구멍이 뚫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모디파이 가서 라인은 그 컨버트를 할 필요가 없어요. 이 자체가 스플라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바로 어태치를 눌러서 이 사각형을 예, 선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 됐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오른쪽 버튼 눌러서 Unhide All. 자, 익스트루드를 적용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200이었죠? 마이너스 200. 네, 그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뒤를 막아야 되지 않겠나요? 라고 이제 물을 수 있겠는데, 예, 막아주면 되죠. 여기다가 별도의 그 레탱글을 그려서 예, 막아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이거를 이용해서 막아주셔도 되는데, 그럼 요거를 한번 이용해서 막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요, 자, Shift 키를 눌러서 이렇게 뒤쪽으로 하나 빼도록 할게요. 자, 이왕이면은, 이쪽에서, 빼도록 할게요. 자, 뺐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구멍을 이제 메꿔야 되거든요. 그럼 이거 어떻게 구멍을 메꿀까요? 자, 여기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은, 지금 익스트루드가 이제 적용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근데 이거는, 스택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쌓아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요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익스트루드는 현재잖아요. 라인은 과거죠. 예, 이제 히스토리가 살아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라인으로 내려와 주면은 이제 스플라인 레벨에 가서 이 안쪽에 그렸던 이 사각형을요 지워주세요. 이렇게. 예, 지워주게 되면은 얘만 남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끄고 다시 요 익스트루드를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막힌 형태가 됩니다. 네, 그리고 두께를 10으로 예, 처리를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막아주시면 되는데 얘가 왜 이렇게 작아졌네요? 마이너스 194가 됐지? 마이너스 200입니다. 네, 좀 이상하게 됐네요. 아까 뭐 옮기는 과정에 뭐 약간 문제가 있었나 봅니다. 네, 조금 더 키워야 되겠네요. 네, 210까지 줘야 됩니다. 그쵸? 마이너스 210. 네, 그래야 얘가 딱 떨어지는 상황이 됩니다. 아까 제가 200으로 줬는데, 예, 마이너스 200을 10을 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얘를 여기다가 이렇게 맞춰야 되는데, 퍼스펙티브에서는 절대로 여기에다 맞출 수가 없어요. 왜냐? 그리드 스냅을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렇다면은, 얘를 잡아서 그쵸? 여기다 가져가 주면 되겠죠? 예, 근데 또 잘 안 되죠? 자, 상당히 좀 까다로워요. 예, 맥스가 원래 이렇습니다. 그렇다고 맥스가 나쁜 건 아니고요. 자, 그래서 이거를 그리드 스냅을 사용하지 마시고 이 버텍스 스냅을 사용하시면 되는데 이 버텍스 스냅을 퍼스펙티브에서 사용을 하면 또 아주 잘 돼요. 그래서 이 스냅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 버텍스만 켜주세요. 이렇게. 예, 그래서 이걸 약간 옆으로 놔두고 요게 끝에 있죠. 예, 요 끝에 잡아서 그대로 옮겨주시면 이렇게 딱 달라붙어요. 네, 그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고요. 방법은 상당히 많아요. 어떻게 또 하시냐면은 네, 이렇게 주고 나서 네, 잠깐 그냥 보여드릴게요. 아이고, 네, 죄송합니다. 잘못 선택했어요. 하이드입니다, 하이드. 얘만 남기고 다 숨기고 싶을 때는요, 요 아이콘 눌러주시면 돼요. Isolate Selection. 예, 요게 이제 Alt Q거든요. Alt Q 아이콘을, 단축키를 사용하면은 얘만 남기고 나머지를 다 숨길 수가 있습니다. 다시 불러드릴 때는 이 Isolate를 다시, 예, 비활성화, 활성화 시켜주면서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된 상태에서 여기서 구멍을 파면 되지 않겠어요? 그쵸? 우리 그 라이노를 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그 부울린을 쓰면 돼요. 부울린. 그래서 여기다 사각형을 그려가지고 빼주시면 됩니다. 자, 이왕 말 나온 김에 그러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대충 그려볼게요. 자, 여기다가 레탱글을요. 자, 이건 연습이니까 스냅도 끌게요. 그래서 요거를 복사를 해가지고요. 예, 이거는 여러분들이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이거는 저런 방법도 있구나. 예, 이것도 제가 나중에 부울린에 대해서 또 한번 언급을 할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자, 두께를 주면 되죠. 두께를 한 번에 주면 이제 편하니까 스플라인으로 컨버트를 해서 어태치를 이렇게 해주세요. 어태치를 하게 되면은 한 번에 이렇게 두께가 부여가 되잖아요. 그래서 넉넉하게 이렇게 빼주신 다음에 요걸 이렇게 관통을 시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들어갈지는 이제 옆에서 보면 나오겠죠. 네, 그럼 나는 이 정도까지만 두께를 적용할 것이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3차원 차집합으로 빼주면 되는데 어디에 있냐면요. 네, 여기 위에 보면은 크레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지오메트리에 그 다음에 컴파운드 오브젝트가 있어요. 그래서 컴파운드 오브젝트는요, 무조건 두 개의 물체 이상이 있어야지만 얘네들이 작동이 돼요. 네. 하나의 물체를 가지고는 이게 작동이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두 개 이상의 그 3차원 물체나 아니면 2차원 커브, 예, 그런 것들이 존재를 해야지만 얘네들이 작동이 된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확인해 보니까 부울린이 존재를 하네요. 그쵸? 예, 부울린. 여기 또 프로불린이 있네요. 자, 그럼 이 둘 중에서 어떤 거를 사용을 하느냐? 예, 어떤 거를 사용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부울린은요, 맥스가 처음 나올 때부터 지금까지 이거는 변화가 없어요. 업데이트가 거의 없고, 어떻게 보면은 운 좋으면은 진짜 기적적으로 잘 계산이 일어나는 거고, 그래서 부울린에 대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신뢰성이 좀 많이 떨어지거든요. 이 부울린 같은 경우는. 라이노 같은 경우는 계산이 아주 잘 되는데, 그래서 부울린이 얼마나 이렇게 좀 허접하게 계산이 됐으면 이 프로불린이라는 이 명령이 다시 등장을 했을까요? 이게 아마 라이노, 그러니까 맥스 8.0 시절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이 프로불린이 그 다른 회사에서 그 맥스 유저들한테 플러그인으로 만들어서 이걸 이제 팔았던 프로그램이에요. 이게 플러그인 같은 건데, 그래서 이제 오토데스크사에서 이거를 샀어요. 그래서 구입을 해가지고 여기다가 8.0 버전부터 이거를 이제 탑재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부울린은 잘 안 써요. 그래서 프로불린을 사용하시면 아주 좋게 잘 계산이 돼요. 그래서 그때 이제 프로커터랑 이 두 개를 그때 당시 이제 탑재를 한 거죠. 자, 그래서 사용하는 방법은 프로불린이나 부울린이나 똑같아요. 근데 계산하는 방식도 똑같고, 근데 프로불린이 조금 더 잘 된다.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를 선택하시고 프로불린을 이제 눌러주고 그냥 바로 스타트 피킹 있죠. 예, 요거 눌러가지고 요 박스를 선택을 해주면은 바로 이렇게 차집합이 됩니다. 물론 여기 조건이 있죠. 여기 오퍼레이션을 어떻게 작동시킬 것이냐, 서브트랙션으로 해줘야 되겠죠. 그렇죠? 예, 서브트랙션.
자, 그럼 말 나온 김에 그냥 요거 그냥 해봅시다. 어쨌든 그래서 프로블리는 네, 그렇게 해서 요거 스타트 피킹 눌러주시고 요거 선택하면은 네, 바로 잘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하는 김에 더 해볼게요. 여기다가 자, 여기다가 구멍을 하나 뚫을 겁니다. 자, 요거를 카피를 해가지고요. 자, 뭐 센터 그거는 일단 무시하고 이렇게만 봐주세요. 자, 이건 어태치를 하지 않고 이제 각각의 물체가 지금 이제 실린더가 분리가 되어 있는 상태고 이 박스는 하나의 물체죠. 자, 그러면 먼저 A라는 메인 물체를 먼저 선택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컴파운드 오브젝트 눌러주고 아까와 똑같습니다. 자, 프로블린. 자, 차집합의 조건으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스타트 피킹. 그 다음에 얘를 눌러주면은 계산이 됩니다. 아주 좋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구멍을 팔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요, 여기 그 안쪽에 이 옵션을 보시게 되면은, 우리 그 카피 방식에 봤던 내용이 나오죠. 카피로 할 것이냐, 인스턴스로 할 것이냐, 그쵸? 리퍼런스 할 것이냐. 우리 카피할 때 그 떴었잖아요. 이 옵션들이. 이렇게 움직이면은, 요 내용들이 나오는데, 요 내용에 대한 거는 제가 또, 첫 번째 기초 과정에서, 제가 충분히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그거를 다시 한번 참조를 하시고요. 그래서 여기서 프로블린을 실행을 하는데 무브를 하게 되면 얘가 물체가 사라져요. 근데 만약에 인스턴스로 한번 해볼게요. 자, 인스턴스로 해서 얘를 잘랐어요. 잘랐는데 분명히 얘는 잘렸어요. 그러니까 얘가 옆으로 잠깐 이동을 해볼게요. 이동을 해보게 되면은 얘는 어떻게 됐나요? 얘도 같이 살아있죠. 근데 여기 구멍 뚫려 있는 어떤 이 정보와 그 다음에 이 박스가 서로 공유를 해요. 서로 이제 상호작용을 하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들이 아직 뭐 폴리를 나갈 단계는 아닌데 자, 그러면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뭐라고 할까요? 지금 익스트루드가 적용된 상태에서는 나중에 인스턴스 관계를 좀 엮기가 좀 관련을 좀 맺기가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냥 보세요.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 에디터블 폴리로 일단 컨버트를 했어요. 그럼 이거는 더 이상 렉탱글도 아니고 원래는 이제 우리가 언두를 하면은 자, 다시 한번 언두 해볼게요. 지금 에디터블 스플라인이라는 어떤 라인으로 이루어진 형태잖아요. 얘가. 그쵸? 근데 여기다가 두께를 둬서 박스 형태로 만들었단 말이죠. 그럼 요거를 폴리로 컨버트를 하게 되면은 이 데이터가 다 없어집니다. 이렇게 다 이 스택에 쌓아놓은 이 데이터들을 없애버리고 이렇게 폴리로 변화를 해요. 폴리라는 거는 그냥 일반적인 오브젝트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여기다가 스타트 피킹을 하는데 인스턴스로 얘를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러면 얘가 잠깐 옮겨 볼게요. 그리고 나서 여기 좀 이야기할 단계는 아니지만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먼트라는 거는 이제 하나하나의 오브젝트를 선택할 때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다 스케일을 적용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인스턴스 관계로 얘가 움직이죠. 요 x zx죠? zx로 한번 움직여 볼게요. 이렇게 깊이는 그대로 놔두고 이 깊이는 그대로 가고요. 그래서 여기만 잡아서 하는 거죠. 이 가운데 삼각형을 잡아버리면은 같이 이 폭까지 이 길이까지 작아지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은 여기만 이렇게 축을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쵸? 이게 인스턴스 관계로 작업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더 재밌는 거는 이 버텍스가 이제 정점이거든요. 그럼 이 정점을 한번 이 방향으로 움직여 볼게요. 재밌죠? 네, 이게 인스턴스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거다. 이거 버텍스를 한번 옮겨 볼게요. 이런 식으로. 완전히 뚫려버렸죠? 네. 어쨌든, 이런 게, 인스턴스다. 라고 이제 아시면 되고요. 언두가, 잘 되네요. 네. 그래서, 무브는 당연히 이제 레퍼런스와 카피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카피로 체크해서 그냥 스타트 피킹을 하게 되면은, 그냥 얘는 그냥 하나의, 그냥 별다른 그냥 물체예요. 네. 이렇게, 그쵸? 그래서 구멍 속에 뭔가 이렇게 물체가 들어가 있는 형태 같은 거 할 때는, 카피로 하시면 됩니다. 그쵸? 그래서 이거를 내가 아까처럼 이렇게 스케일을 적용하게 되면은 변화가 없죠. 네. 그리고 이거 스케일을 줄 때는요, 여기 위에 있는 스케일을 그냥 주면은 의미가 없어요. 반드시 이 셀렉션 안쪽에 있는 이 엘리먼트 단위로 얘를 줘야지 얘가 같이 움직인다는 거. 언제? 인스턴스 관계에서. 네, 약간 설명이 조금 이제 길어져서 지루해 줄 수 있는데 아무튼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스타트 피킹, 이제 여기 나머지도 이제 중요한 옵션들이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폴리 모델링 할 때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다시 여기 크레이트를 눌러주고요. 자, 이번에는 부울린을 한번 써볼게요. 부울린이 왜 안 좋은지를 한번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여기도 서브 트랙트로 먼저 바꿔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를 자, 선택을 하는데 여기 add 오퍼랜드가 있거든요. 자, 요거를 눌러서 자, 잘 빠졌죠? 네, 뭔가 잘 빠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여기도 또 클릭을 해볼게요. 계산이 어쩐 일은 뭐 잘 되는 것 같죠? 근데 실제 여기 밑에 보세요. 보면은 뭔가 이렇게 삼각형이 막 이렇게 엉켜진 것처럼 이렇게 이제 보이게 되는데, 아까 프로블링 같은 경우는 이런 현상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폴리라든지 어떤 메쉬의 단계로 가서 이런 것들을 또 해결을 해야 됩니다. 뭔가 좀 과정이 좀 복잡해졌죠? 요거를 클리어 올을 하게 되면은 뭔가 이렇게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면을 좀 약간 오토 스무드를 없애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무튼 부울리는 그렇게 활용하시면 되고요. 자, 그렇게 해서 두 번째 상자를 제작을 해봤습니다. 요 장면이죠. 그럼 여기 이제 뭐죠? 서랍이 살짝 열려 있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이제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요거는 그냥 놔두시면 돼요. 나중에 또 에디터블 폴리를 나가면은 대부분 이제 다 어태치를 이용해서 이렇게 이제 하나의 물체로 만들어 주거든요. 근데 우리가 배운 거는 그룹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룹으로 해서 이제 하나의 어떤 덩어리 형태로 만들어 주는 거죠. 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서랍 모델링을 또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에는 뭘 만들어야 되나요? 유리잔이네요. 그쵸? 그래서 다음에는 유리잔 만들기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